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카카오워크 등의 업무 협업 툴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 관리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아이돌이신 우리 정유정 까루라 선생님 강의가 재밌었죠? 네. 근데 이번 강의는 좀 지겨워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하루에 2시간만 사무실에 있으면 학교 대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직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루하시더라도 이 협업 툴에 대해서 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면 편리한지 알면 인식하신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제가 오늘 왜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를 한 1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지라는 회사의 주주가 한신공영이에요. 한신아파트 아시죠? 네, 한신아파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전부로 있고요. 그리고 코참에서 조그맣게 이제 유로참이나 암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협력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거의 커리어를 보면 카드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카드나 현대카드에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웰스 정수기라고 정수기 회사에 좀 있었어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티빙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모바일 텔레비전 티빙에서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을 잠깐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 강의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 과장 시절에 광고를 했었고 이 광고를 만들었었어요. 히딩크 광고는 광고 만들어도 500만 원도 안 넣었어요. 편집해가지고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 카드를 리퀴드 메탈이라고 메탈 카드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제주올레 아세요? 네.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제주올레 가시면 이런 간세 사인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저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가가지고 호스에다가 파가지고 묶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카드에서 도네이션 했지만 저희 디자이너로 같이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역에 보면 이런 버스 쉘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면 알트 쉘터인데 예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현대카드에서 디자인해서 설치까지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원청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현대카드 홈페이지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곳에서 즐기는 곳으로 현대카드가 생각하는 버스 정상도 바뀔 수 있다. 변화. It's my pleasure. 현대카드.
이제 그 약간 다양한 마케팅적인 커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이게 장애력 있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MBTI라고 아실까요? 네, 성격 테스트 아시죠? 여러 가지 그 MBTI 결과물들이 있는데 제가 INTJ입니다. INTJ가 뭐냐면 생각 많이 하고 책 보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INTJ의 특징을 보면 모든 회사 업무나 일들을 프로세스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자동화하게 시켜볼까 이 고민을 할 수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대변복을 하지 않고 내가 직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잘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 팀즈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팀즈를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를 왔는데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이제 그 회사의 설립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방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저를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역꾸역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지점 11개의 한 250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대출 자산은 한 600억 정도 지금 자산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고객은 한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 이런 매니저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좌절의 연속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매월 반복되는 일인데도 그날 되면 안 해요, 직원들이. 제가 챙겨야 일을 하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리고 회사 규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적발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규정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팅 시간이 되면 제때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우습게 생겼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다 와 있습니다. 10분 전에 와 있고 파워포인트 다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할 때 아니면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메일 하나 던져놓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봤는지 그리고 회신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회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메일 보내놓고 이제 내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메일을 보내놨으니까 이제 내 역할을 끝이고 내 책임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 인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 가보면 이 인쇄 하나만 이 종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북극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극곰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프린트를 못하게 하자.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 현재형을 쓰죠. 본인은 아마 과거형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미래형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형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리턴으로 뭐라 그러죠? 이제 문서 리턴 제가 그렇게 한국말로 해서 좀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글로 써서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업무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팀즈인데 그전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메일로 다 소통을 했죠. 아마 지금도 텔레그램으로 많이 소통하시나요? 이메일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그 텔레그램으로 하시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과거에 뭐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싶어서 이제 팀즈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팀즈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아웃북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모든 것들이 호환이 돼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카카오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카카오워크를 쓰면 한국 분들끼리 대화할 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카카오톡하고 연동은 되지만 카카오톡에 있는 정보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서로 가입하기는 쉽죠. 그래서 한국 분들끼리만 대화할 때는 카카오워크도 괜찮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되면은 팀즈가 더 낫습니다. 팀즈는 카메라 지원도 되고 영어, 한국어 다 지원되고 그리고 자동 번역 기능도 있어요. 문자를 보내면 카메라로 번역이 돼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회신을 해줍니다. 그 팀즈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유튜브로 하다 보면 이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스트럭처를. 팀즈가 있으면 이게 안 켜지나? 왼쪽에 여기에 있죠. 이게 팀즈 로고고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이 있고 팀즈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고 주로 이런 게 핵심으로 있거든요. 있는데 이 팀즈 안에서 글도 쓰고 파일도 하잖아요. 파일도 올리고 하다 보면 여기 쉐어포인트라는 곳에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팀즈는 앱이고 쉐어포인트는 클라우드에 올라요. 인터넷 안에 우리 회사 서버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나 문서나 파일들이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쉐어포인트에. 여기 녹색 파일이 있죠. 그래서 직원들, 우리 현지 직원들 회사 그만둘 때 소심한 목숨하고 나가잖아요. 파일을 지운다든지 폴드를 지운다든지 PC를 부상낸다든지 큰 복수는 안 해요. 한글 복수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쉐어포인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파일 다 들어가 있고 만약에 직원들이 쉐어포인트를 지우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누구가 쉐어포인트의 내용들을 얼마나 지웠습니다. 30일 내에 복구 안 하면 영원히 없어집니다라고 메일이 오거든요. 어드민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 백업 비용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앱들이에요. PC도 되고 모바일도 돼요.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에는 모든 게 백업이 되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만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워드라이브는 쉐어포인트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쉐어포인트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다 저장이 되는 파일, 클라우드고요. 원드라이브는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팀즈에 있는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쉐어포인트에 가지만 혹시 나만 보려고 하려면은 내가 필요한 파일만 가지고 따로 원드라이브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은 유튜브 화면을 들어도 유튜브 내용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커뮤니케이션, 문서 공유하고 프로젝트 관리하고 업무 일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앱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팀즈에 들어가면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여기 주제를 누군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다 댓글 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댓글 달 수 있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저 위에 있는 파일스라고 있죠. 저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앱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파일들은 쉐어포인트에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채팅 기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팅을 하면 텔레그램하고 똑같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 번역도 되고. 그리고 화상회의. 요즘은 대면 회의보다 화상회의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상회의도 하고 화상회의 할 때 파일을 띄워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팀즈가 없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초대하면 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즈를 가입 안 한 사람들이라도 게스트로 이렇게 이메일로 부를 수가 있으니까 협업 툴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즈의 특징은 업무의 투명성이 증대가 돼요. 그 채팅을 하면 우리 둘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팅에 초대된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팀즈는 그 채널에 우리가 누가 어느 팀의 누군가를 다 초대해서 불러드리면 따로 뭐 별도 얘기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빨간 게 보이죠? 빨간 N. 그래서 저기다가 문자를 쓸 때 N 해서 특정 사람의 이름을 쓰고 메시지를 넣으면 또 왼쪽에 보면 액티비티라는 제일 위에 있는 그 종 모양이 있죠. 알림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MS 팀즈인데 제가 빨간 게 있으면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의견을 바라는구나 해서 의견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 파란색으로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결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결제를 하기 원하는구나 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회사의 그 팀즈 채널 하나 예를 들어 줬는데요. 이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이 팀에다가 요걸 매니지먼트는 팀이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팀에 이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오른쪽에 보면 별표들이 자물쇠가 있죠. 자물쇠는 그 팀제 전체 초대한 분들 중에 몇 분만 필요한 분만 따로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대화를 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HR 커뮤니티에서 인사 관련에 대한 비밀 대화를 하는데 모든 분이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들어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HR 커뮤니티에 보면 이 볼드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뭔가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사무실 있지 않아도 서명할 필요가 없으면 제가 사무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강의 중이더라도 아니면 또 미팅 중이더라도 쭉 한 번 훑어보면 저기 볼드에 들어가 보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굳이 제가 보고하지 않아도 또 매니저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 화면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 저 부분은 저한테 뭔가 액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뭐 답을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 승인만 하면 되는 거죠. 저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렌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폴드별로 칼렌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니지먼트 제너레이터 칼렌더를 만들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칼렌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일정도 전 직원 제 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팅 중이다. 제가 이제 옵션이 있죠. 제가 그 미팅의 제목을 알릴 수도 있고 안 알릴 수도 있어요. 현재로는 직원들이 제가 미팅이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랑 미팅을 하고 싶으면 제가 스케줄을 다 보여요. 언제 비어 있는지. 그 스케줄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스케줄이 블락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인지 아니면 비디오 콜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정에 맞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일정 공유도 되고 제 일정도 직원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잡고 싶으면 A, B, C라는 사람을 지정을 하면 A, B, C가 그 시간에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정 잡고 미팅 잡기도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결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 받고 그리고 첨부 파일 올리고 그 다음에 합의 받고 하는 절차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까로나 선생님이 강의할 때
챗GPT가 있고 다양한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챗GPT-S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팀즈에도 아주 다양한 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앱들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하면 플래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두리스트 관리죠. 각 항목별로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당장다 지정을 해요. B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투두리스트가 B라는 친구의 MS 팀즈에 들어가요. 투두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그 투두리스트에서 제가 채팅할 수가 있어요. 요거 생성했어요. 하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다시 그 앱에다가 그 페이지에서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결과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앱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투두리스트도 있고 아웃룩도 있잖아요. 동일하게 호환이 돼요. 똑같은 내용을 플래너에 넣으면 아웃룩의 투두리스트에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두리스트죠. 이게 이거는 별도의 또 앱이 있어요. 별도의 앱이 있는데 팀즈에서 작성하면 별도 앱에 모임만 똑같이 아이들을 모임만 하면 동일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그 UI가 좀 틀려요.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PC용이에요. PC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 앱으로 모바일 폴더를 보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두리스트는 모바일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투두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노트라고 해서 팀즈에서 서로 대화하다, 여기 보면 팀즈에 메뉴 중에 여기에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요. 원노트라고 해가지고 미팅 같은 거 할 때 서로가 이제 미팅 미팅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팀즈와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드라이브는 개인 저장소고, 또 한 가지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가 아주 파워풀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매달 10일에 세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요 앱을 통해, 요걸 통해 가지고 매달 10일 되면 어떤 엑셀 파일에서 세무 관련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배우셔야 되고, 저도 좀 잘 못하고 우리 IT에 맡기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좀 연구해 보시면 직원들이 안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즈와 아웃룩은 100% 호환이 된다.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생성한 그 칼렌더는 동일하게 아웃룩의 칼렌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생각났네. 혹시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쉐어포인트랑 팀즈랑 원드라이브랑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료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무료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면 비즈니스 플랜이 있고 가정용 플랜이 있죠. 그래서 가정용 플랜에서 무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만 쓰실 때는 괜찮고요. 다만 회사에 쓰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퍼스널 저런 것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쓰거든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밀리를 써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내면 이 오른쪽 건데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들 둘하고 처제하고 와이프까지 다, 여러분들 저기 그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 파일 가끔 저기 불법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마음 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1년에 10만 원 내고
우리 저기 아들이랑 처제까지 해가지고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6명이 이 아웃룩이라든지 팀즈라든지 모든 이 엑셀 파워포인트들을 다 그냥 제 아이디로 제가 낸 비용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시면 일일이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PC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되나요? 되죠? 네. 여기 보면 팀즈 실습을 간단히 해볼 텐데요. 보면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린 것 중에 혹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고요. 팀즈만 쓰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풀급으로 쓰시기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팀즈가 포함된 오피스 365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즈만 별도로 무료 유료 기능이 있고 팀즈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예요. 그래서 365는 팀즈 기능을 포함하는 구독형 모델이에요. 자, 그걸 아시고 이 구독형 모델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코파일럿이라고 해요. 코파일럿이 아까 우리 까르로스 선생님이 얘기한 챗GPT하고 같은 AI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주로 이렇게 코파일럿을 씁니다. 코파일럿도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워드도 만들고 다 해줘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많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PC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팀즈예요. 보시면 이게 활동 저한테 알림 기능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라서 회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쓰고 있는 그 팀과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총무 쪽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 총무 쪽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회사의 뭐 가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멤버십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친구들 헷갈리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찾고 싶을 때 언제라도 와서 살 수가 있게 카톡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결제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제할 항목들이 올라와 있고 결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팅 기능이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채팅방을 제가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플래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래너는 플랜을 작성을 하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똑같이 이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아웃룩에 있는 투두리스트하고 똑같이 그 싱크가 됩니다. 일정이 있고요. 일정 하나 만들면 제목과 참석자가 누구를 할 건지, 예를 들면 참석자 중에서 뭐 우리 회사의 여기 인사팀장에 제가 지금 약속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친구가 출첵이 끝나는 뭐냐면 이 시간대에 인사팀장이 시간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를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앱을 가보면 이 수없이 많은 앱들이 있어요. 이 많은 앱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파워 BI라고 있거든요. 이걸 쓰면 회사의 그 성과라든지 대출 정보라든지 이런 리포트가 이렇게 그래프화돼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팀저에
인사 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 가서 팀 만들기. 팀을 만들면 팀 이름에 예를 들어서 뭐 하고 팀 만들기 옵션 보면 이가 템플릿들이 있어요. 템플릿이 이 중에서 이제 뭐 지원 아니 관리자용 소매 업체가 보면 이런 앱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죠.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이게 공개 비공개는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우리 조직원들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만들면 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혹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건가요? 제가 오늘 마치면 여기 가서 이제 초대하면 돼요. 누구를 이 팀에 초대할 것인가? 여기서 저기 뭐 법무 팀장을 초대해 볼게요. 법무 팀장을 초대를 해서 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코미라는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치고 예시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그 법무 팀장한테 또 활동에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박창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놓고 이분이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고 이제 답을 오랫동안 안 하면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채널이 만들어지면 팀이 만들어지면 이게 파일들이 있어요. 이제 파일들을 올리면 만약 저희가 파일을 올리면 이 파일들이 모두 이쪽 파일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을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쉐어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어포인트에서 모든 백업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쉐어포인트에서도 주요 파일들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에 가시면 회사의 모든 파일들이 쉐어포인트로 동일하게 여기 팀적에 있던 이 매니지먼트에 여기 있던 파일들이 동일하게 백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피스 365를 가입하시면 이 많은 앱들을 동시에 쓸 수가 있고요. 동일한 가격으로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이라는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팀저에서 뭔가 파일이나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게 다 우리 그 쉐어포인트 필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파일럿에 가서 이제 이 코파일럿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월크가 있고 웹이 있어요. 웹은 아까 우리 나우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웹에서 찾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찾아줄 생각 나오고요. 월크는 우리 팀즈 쉐어포인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나와요. 인트라넷 기능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I한테. 그 10월 달에 어떤 브랜치에 감사 출발사가 제일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 AI가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물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지난달에 그 센서 브랜치에서 이슈가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보면 저기 방공물 가격을 제대로 평가 안 했다라고 나오죠. 거기에 대한 근거 파일은 이 워드 파일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PPT 파일에 근거해서 이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적으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파일럿을 쓰게 되면 MS 워드에 표시는 오른쪽에 코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실 때 오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초보자 교육을 하는데 내용을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코파일럿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들을 여기다 붙여서 관련된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들한테 스캠 교육을 시켰거든요. 요새 캄보디아에 스캠이 많아서 요걸 이제 코파일럿에 캄보디아에 요새 스캠이 많은데 스캠에 관련된 교육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교육하실 일이 많으신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AI 쓰시고 파워포인트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만약에요, 팀즈로 해상을 지금 관리하는 거 잘 들었는데, 네. 우리 캄보디아 25개 도시에 네. 프로그램 분위기가 있고, 25개 도시의 교육실을 관리하는 네. 동일합니다. 똑같은 입을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근데 만약에 네. 그나마 지역의 지역 그러니까 장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밑에 회의가 좀 이렇게 중요한 회의처럼 되면 네. 그 직원들이나 좀 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을 좀 보완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제가 팀즈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브랜치 매니지먼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더블세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구성원 채널 관리 들어가시면 구성원이 75명이에요. 75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원들을 못 보고 매니저 이상들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브랜치 매니지먼트 보면 문제점을 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브랜치를 이렇게 방문할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IT가 브랜치를 방문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팀에서 브랜치를 방문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해서 지점장들한테 그리고 영업팀장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시키세요. 이거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가끔 브랜치 매니저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브랜치들끼리 이렇게 회의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브랜치별로 별도의 톡방이 있어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이해하는 거죠. 이제 지점장들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다 따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 회사 전체 임직원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족지 파이낸스라고 해서 전 임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뭐 인사 관련 사항들, 교육 사항들 이렇게 다 공지를 해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공부를 해놨죠. 여기는 모든 직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 여러 가지 뭐 경조사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즈를 사용하고 나니까 제가 제 사무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직원들은 뭐 인쇄해가지고 서로 사인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 인쇄해서 사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에 가면 여기 보면 승인된 내용을 보면 여기 PDF 저장이 있어요. 저장하면 파일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어떤 이런 그 첨부 파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승인을 했습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놓으면 별도로 프린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종이도 아니고 쓸데없이 이렇게 사인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그 사무실에서 필요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화성은 그냥 쉬워요. 이게 팀즈 가서 예를 들면 여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지점장 미팅을 했는데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참가 누르면 이렇게 그냥 비디오로 딱 켜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디오 켜집니다. 네. 아니면 제가 이거 딴 기능을 안 써봤는데 비디오 콜 기능이 따로 있으나 일정에서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목을 정하고 참가자가 비디오 콜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우리 그 인사 누구냐 우리 IT 팀장하고 같이 그리고 제가 외부도 초대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메일로 외부 사람 초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놓고 이거 보면 온라인 모임이라고 아이콘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도 있네요. 그래서 저걸 켜가지고 됐네. 이걸 켜서 아까 그 아이콘에서 화상통화 윤리를 참가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앱 중에 전화하는 기능도 있어요. 전화도 가능하거든요. 텔레그램 전화하듯이. 제가 전화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안 떠 있는데 예를 들면 채팅 가가지고 인사팀장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전화를 걸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 보이게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씻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밤 저녁에 쓰시기에는 누구에게도 문자 보내지 말자. 그런 룰도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이게는 정말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에티켓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딱 다섯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박창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코인에서 준비한 캄보디아에서 생성형 AI 100% 활용하기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